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은 도파민을 성공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파민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도파민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은 문자 그대로 힘듭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든 일을 참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은 달콤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은 도파민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때문에 힘든 일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 일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몇 가지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림을 그리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별 모양 스티커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었죠. 그러다 중간에 보상을 주는 것을 멈췄는데 그 후로 아이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보상을 받기 전까지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부 강화와 외부 강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거나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은 그 행동 자체에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도파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시간에 대한 인식을 조절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운동을 하는 등 힘든 일을 할 때 그 일의 마지막에 오는 보상을 위해 그것을 한다고 해봅시다. 선물, 휴식, 식사, 어떤 것이든지요.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뇌는 도파민 보상에 대한 신경회로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즉, 도파민은 보상을 얻는 마지막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중에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 덜 즐겁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방식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리는 것과 완전 반대됩니다. 스탠포드의 동료인 캐롤 드웩 교수가 이 성장 마인드셋 이론과 원리를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아직 끝에 도달하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신경학적 원리는 보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뇌변연계 전면부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노력은 좋은 거야, 노력은 즐거워 라고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자신을 계속 공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힘듦과 도전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보상 자체에만 집중하면 이런 보상 체계와 신경회로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도파민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에 오는 보상을 위해 힘든 일을 계속 몰아붙인다면 그 과정을 덜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노력을 통해 도파민에 접근한다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파민은 에피네프린으로 전환되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또한 보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다음번에 그 행동을 할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다음번에는 2배의 커피, 더 자극적인 음악 등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더 큰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노력이 필요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도파민 유발 소스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힘듦과 노력을 내부적 보상 시스템에 연결해 보는 겁니다. 추상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만 년 동안 인간에게 지속되어 온 기제입니다. 음식, 성행위,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신은 즐거운 일들만 추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성장 마인드셋의 아름다운 점은 뇌의 많은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노력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고통스러운 거 알아, 힘들지만 이것에 집중할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정말 놀랍게도 모든 종류의 노력에 대해 도파민 분비 체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트로피, 점수, 승리에만 집중한다면 이런 분비 체계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우리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고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자신에게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워.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도파민의 증가를 가져올 거야. 하지만 자신에게 이것 또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선택으로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 일을 더 좋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회로에서 노력을 통해 즐거움에 접근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도파민을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도파민 분비 체계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도파민을 방해하는 행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기 전과 후에 도파민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배우면 더 높은 효율과 집중력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을 할 때 단기적인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포드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은 우리의 이러한 심리 상태가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여 일의 능률저하는 물론 흥미까지 잃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성취와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정과 행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고 항상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한다. 고통스럽지만 집중할 거야. 이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일에 몰두하면 도파민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도파민을 성공의 무기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응원합니다.